삼국지 송건의 대변인이 있으니 호종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호종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호종은 사실상 송건이 가장 총애했던 인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보통 송건이 총애했다 하면 여몽, 제갈근, 능통 정도 얘기되는데 직무상 총애했다기보다 인간적으로 총애한 인물이 바로 호종입니다. 예를 들면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조예의 진랑 같은 존재예요. 그 배경부터 호종은 송건의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송건의 대변인 역할을 한 이력들도 많이 보이죠. 호종의 자는 위칙으로 예주 연암군 출신입니다. 정확하게는 연암 고시현 출신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논란이 있어요. 연암의 고시현은 처음 설치된 게 후대인 남북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시현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하진 않습니다. 호종이 어릴 때 부친이 죽고 강동으로 피난했다. 이때가 190년대 초중반으로 보이는데 원술이 그 일대 세력을 떨칠 때죠. 아마 원술이 진국의 유총을 침범하고 난리를 피우는 전후일 거예요. 14살에 손책 밑에서 문화순행이 되었다. 그리고 송건과 함께 공부했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멤버십 영상에서 얘기했었나요? 앞에 문화자가 들어가면 보통 지방군을 뜻해요. 그래서 문화와 친하다 이러면 지방에 뒷배가 있다는 뜻이라 했죠. 그럼 문화순행이 뭐냐? 군리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정식 벼슬은 아니에요. 그냥 태수 같은 정치인의 빈객이라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피난민 출신에 어려서부터 송건이랑 친했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예가 여몽 있죠. 아버지를 여의고 출세를 위해 강을 건너왔다. 반장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못살아서 외상술을 먹고 안 갚았다. 그런데 송건이 뒷배로 있었다. 나중에 송건이 진심으로 믿고 중이 쓰는 애들이 대성호족들보단 이런 불우한 애들이 많아요. 당연하죠. 대성호족들하고는 정치적 셈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자기가 출세시켜주면 자기한테만 충성하겠죠. 송건이 손책한테 달라고 떼써서 얻은 주태도 집안이 안 좋았죠. 송건이 어려서부터 이런 애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이미 10대 때부터 손책 몰래 공금을 횡령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치했다는 기록은 없거든요. 아마 이런 애들을 물심양면 지원했을 겁니다. 즉 10대 때부터 송건은 이미 정치질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손책이 죽을 때 손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손책은 이미 보고를 통해서 송건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책의 아들은 너무 어렸죠. 이거 괜히 어린 아들한테 승계했다가는 내분나겠다. 송건의 대가리가 너무 컸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송건이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송건은 손책이 정식으로 후계를 얘기하기 전까지 치열한 후계 경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소는 처음에 송건의 동생 손익을 밀었어요. 손책은 가장 내분 가능성이 없는 후계를 지명하고 죽은 겁니다. 이런 점에서 원소나 유표보다 손책이 현명하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호종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 되어 있죠. 부친이 일찍 죽었다. 보통은 다 가난합니다. 지금도 가장이 갑자기 사망하면 그 집안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는 더했죠. 보험 이런 것도 없고. 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비도 부친을 일찍 여의고 가난했다 봐야 돼요. 유씨라고 별거 없어요. 기껏해야 헌재랑 50촌 넘게 차이나는 전환계고 당시 왕작을 가진 후한계 유씨들도 거짓골을 못 면했다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유총만이 진국을 부강하게 만들어서 왕 모양새를 했다 되어 있어요. 유비의 모친이 유비를 노식한테 보냈대 책 달랑 하나 주고 보냈다 되어 있습니다. 이 학비는 유원기가 돼요. 당시 기록이 있죠. 유원기의 아내가 껄베이 뭐하러 도와주냐. 유원기가 아니다. 저놈 크게 들 놈이다. 학비를 지원하죠. 노식의 문화로 들어갈 때 유비는 불알 두 쪽만 있었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노식이 거의 바로 조정에 차출되기 때문에 노식 밑에서 배운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유비는 엄청난 자산을 얻죠. 공부는 안 하고 놀러 다니기 바빴다 되어 있는데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온갖 무례한들과 청년들이 유비를 따랐다. 그 중에 돈 많은 놈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유비가 돈 걱정 안 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장세평이나 소상 이런 거부들도 돈을 대죠. 그 부자라던 노숙도 부친을 일찍 여의고 가세가 기울었다 했습니다. 그 와중에 노숙이 돈을 막 퍼주니까 동네 어른들이 저 집안에 뭐 저런 놈이 나왔냐 했다 하죠. 암튼 다시 돌아와서 손책이 허공의 빈객에게 칼을 맞고 앓다가 사망합니다. 송건이 손책을 승계하게 되니 호종은 그를 보좌하는 종사가 됩니다. 그리고 감령이 투항한 시기에 감령의 이분지계를 들은 송건이 황조를 치죠. 이때 종군하여 공을 세워 현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로 계속 송건의 옆에서 송건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다가 호종이 부대를 하나 받게 되는데 계기가 바로 유비의 자기 출병 즉 이릉대전이에요. 이때 송건이 호종을 우부독으로 임명하고 해번병을 창설하도록 하였다.
유비가 대군을 끌고 동진하니까 송건이 봤을 때 지상군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해번병, 즉 번뇌를 해결해줄 군대다. 기록에 따라 5천이다 6천이다 되어 있는데 바로 호종이 징발한 해번병이 시초인 겁니다. 이후 해번병은 송건의 직속 부대로서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요. 진종이 모반을 일으켰는데 이걸 토벌하는 게 오나라 인싸 하재의 마지막 공이죠. 이때 호종도 하재와 같이 토벌에 참전하였다. 이게 그냥 배경 지식 없이 봤을 땐 아무 특이사항 없는 기록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재는 호족이었죠. 그 호족의 토벌 작전에 송건이 호종을 슬그머니 보내곤 합니다. 이게 감군, 즉 군의 감독의 의미도 있지만 호족 연합체의 특성상 배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호종을 송건의 대변인,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9년에 송건이 무창에서 제위에 오르는데 한바탕 정치 쇼를 합니다. 황룡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오나라의 기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라 화덕의 다음 상색인 토덕이죠. 토덕의 국색은 황색입니다. 그런데 마침 황룡이 나타난 거예요. 아, 이건 하늘에 계시다. 주정나무 타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죠. 그런데 당시는 황룡이 나타났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통하던 마법시대였습니다. 이때 호종이 부를 지었다. 부는 보통 사물의 특징을 노래하는 사문시라 보면 돼요. 장괭이 썼다는 괴제친부, 장목으로 만든 베개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호종이 지었다는 부는 그 대상이 되는 사물이 무엇이냐? 송건이 황제에 오를 때 일종의 열병식 있죠. 이걸 묘사한 겁니다. 깃발에 황룡을 새겨 아기로 삼아 아문에 박아두고는 모든 군대가 이 깃발을 향하도록 배열했다. 그 일종의 장관이라 이거죠. 당시에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송건이 옆에서 야, 장관이다, 이거 부 한번 지어봐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황룡대하부입니다. 건과 곤이 세워지니 천지인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거 소개시켜드릴 만큼 재밌는 글은 아니에요. 재밌는 글들은 제가 커뮤니티에 별도로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호종이 글을 잘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주요 문서들도 호종의 손을 거쳤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송건이 제위에 오르자 촉에서는 동맹을 끊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제갈량의 절뱅호위 편에 나오죠.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진진이 축하사절로 갑니다. 위나라 토벌 후에 예, 청, 서, 유주를 오나라가 먹고 연, 기, 병, 양주는 촉에 귀속한다. 지들끼리 뭐 이런 횡복회로 돌리면서 그 오나라에서 맹약문을 하나 발표해요. 이걸 호종이 썼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명문입니다. 좀 길긴 한데 이것도 제가 조만간 커뮤니티에 의역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종이 또 정성 들여 쓴 글이 3편이나 전해지는데 바로 위나라의 오질이 송건한테 쓴 것처럼 써놓은 거짓 편지예요. 오질이 송건한테 저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호종이 쓴 겁니다. 이게 위나라 세작들의 귀에 들어가면 오질이 잘못되겠죠. 그런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질은 원래 그 조비의 네펫, 즉 사후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성격 문제로 크게 되지 못했고 이 거짓 편지에 말려든 이때도 거의 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 위계 이후에 오질은 끄떡없이 다시 조정에 복귀합니다. 그럼 송건과 호종은 굳이 오질 같은 애를 이렇게 건드렸느냐? 오질 자체는 별거 아닌데 이 오질이 진군과 사마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당시 제갈량 국벌이 한창일 때니까 아마 위나라 정치판을 좀 흔들어 보려 한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오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이런 정황들을 그 조회가 알게 되고 바로 그냥 시중으로 불러들여서 저지시킨 걸로 보여요. 그리고 조회가 바로 복수를 하는데 대놓고 세작을 심어버립니다. 청주인 은번이 기순해왔다. 송건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훌륭해 보여요. 호종한테 물어보죠. 쟤 어떤 거 같냐? 동방삭과 예영의 냄새가 나는데 그 둘보다 출중하진 않다. 저기 어디 한직이나 한번 줘보십시오 해서 하는 게 정의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검찰총장 직무대리급이에요. 특히 정의 학보가 은번을 아꼈다. 근데 이 은번이 세작이었습니다. 조예가 심어놓은 사람이었어요. 모반을 꾸미다가 발각됩니다. 그래서 은번이 붙잡히고 고문을 받죠. 송건이 직접 보면서 왜 고생을 자처하냐, 그냥 명단 불어라. 근데 열사는 타인을 연루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냥 혼자 안고 갑니다. 그리고 학보는 자결하고 주거는 송건이 벼르던 오해사성 일원이었는데 꼬투리가 잡혀버립니다. 이후 공손년이 송건한테 칭번을 하며 접근을 하죠. 이때 송건이 황제놀이에 심취해서 대규모 사신간을 보내는 만에 설레발 치니까 장소가 한 소리 하죠. 이걸로 송건과 장소가 초딩 마냥 집 문을 서로 봉하고 넘어오지 마이소 하고 장소가 안 나오니까 불지르고 난리를 부리죠. 이 두 인간의 관계를 호종이 중간에서 조율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종이 술을 좋아하는데 문제는 술버릇이 고약하다. 술을 먹으면 소리를 지르고 주변 사람을 때렸다 되어 있습니다. 송건이 이걸 문제 삼지 않았다. 송건이 뭐라 안 하면 아무도 뭐라 못하죠. 송건과 호종은 불알 친구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 오나라의 매력이라고 할까요? 위나라 여강 주부 여습이 내통을 하겠다 연락해 옵니다. 이에 전종과 주한이 출병하여 여강을 치기로 하죠. 주한이 오해사성 대호족이었지만 전종은 호족인 동시에 송건의 사위였습니다. 당연히 대장은 전종이었고 송건은 이 호족놈들 둘에게만 작전을 부여할 생각이 없죠. 전술했던 전리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여몽이 강릉을 접수하고 송건이 올 때까지 전리품을 건드리지 않았다. 위나 촉에서는 당연한 일들이 오해에서는 미담으로 남는다 했죠. 송건은 바로 호종을 보내서 이 일에 숟가락을 얹습니다. 여강 먹고 나서 쟤들 계산 확실히 하고 내 것도 확실히 챙겨와라. 그런데 결국 이 작전은 실패합니다. 여강태수 이응이 미리 알아챘어요. 그 다음 나오는 대목이 상당히 중요한데 종2 군출 무획. 종이 출병했는데 얻은 게 없었다. 의혹 부분 제장. 그것을 채우고자 제장들과 논의했다. 유소 엄습이 있었다. 여기서 엄습은 약탈이에요. 여강성을 못 먹었으니 약탈이라도 하고 돌아가자 이거죠. 주한이 이거 누구 생각이냐 하면서 전종한테 대듭니다. 전종은 호종을 팔아요. 호종이 생각이다. 이게 진짜 호종의 생각인지 전종의 과잉중성인지 아니면 송건이 야 그럼 약탈이라도 해서 군대 움직인 거 맨징은 하자 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주한이 열이 받아서 호종이랑 만나기로 합니다. 근데 이 둘의 부하들이 봤을 때 둘을 만나게 했다간 일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종의 부하와 짜고 둘을 못 만나게 한 것 같아요. 이에 주한이 열받아서 이 부하 둘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주한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응거합니다. 그리고 호종이 중요한 법령을 하나 만드는데 3년상 금지법이에요. 사실 3년상은 오나라에서 일찍이 금지시켰었습니다. 호종은 이걸 아예 형법으로 다스리자 한 겁니다. 당대 하나의 풍토였죠. 3년상을 해야 효렴의 기본 요건이 갖춰지고 고관 대작들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관직을 내팽개치고 상을 하는 게 도리였습니다. 위나라에도 조유가 모친상 당했을 때 조유는 조비한테 특히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죠. 조비에게 있어 종친 자체가 권력 유지의 도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유의 상복을 빼앗고 고기를 억지로 먹입니다. 너 3년상 할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결국 조유가 그러면 고향에 무덤만 드리고 오겠다. 고향에 묻고 바로 복귀합니다. 오나라도 그 호종이 딱 한 놈만 걸려라. 그 한 놈 목을 치면 상하러 가는 놈들 없을 거다. 실제로 그리 되었다. 오늘도 평화로운 역경로에서 오침 중인 손찬이 형을 관정이 깨우며 이르기를 호종의 통모지정면을 논해보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일어나 답하니 먼저 호종은 편장군 및 영군을 역임한 바 있고 하제와 협공하여 진종을 잡은 공로 그리고 황조 토벌에 참여한 공도 있으며 송건의 명을 받아 우부독으로서 해번병을 장설하였어. 이에 통소를 조금 올려 78을 주도록 하겠어. 그러면 무력은 어떻소? 호종의 무용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소. 하여 38 리메이크의 57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지력은 어떻소? 호족이 계책을 써서 성공한 바는 전해지는 바가 없어. 오히려 오지를 이용하려다 실패한 기록뿐이요. 그럼에도 그의 글을 보면 공부는 열심히 해서 아는 것은 많은 것 같으니 이 역시 38 리메이크의 78을 인용하도록 하겠어. 그러면 정치는 어떻소? 그는 3년상 금지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였고 그 송건과 장소의 사이를 조율하여 조정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하였어. 진수 역시 그를 석가래로 비유하였으니 정치는 83을 줘야 충분할 것 같소. 그러면 매력은 어떻소? 그 호족은 주한과 척을 졌고 그 술버릇이 고약하여 사람을 때리고 고성방가를 했다 하니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인물은 아니오. 송건의 믿을만한 벗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갔을 것이오. 하여 매력 역시 38 리메이크의 58을 인용할 만하오. 이에 관정이 갑자기 두루마기를 펼치더니 뭔가를 줄줄 읽는 게 아닌가. 부하간종사 영 호오한교의 주차장우 신정 사지절 행 도독독군 영 역저각독 진동장군 상산우 신운 치중종사 토이장군 관내우 신손월 바레태수 편장군 신손범 역경의 잡장 사인이 아릅니다. 나라가 혼란하여 백성들의 삶은 노예보다 못하게 되었으며 그 천자의 지위 역시 제후보다 못하게 되었으니 이런 위기는 고금의 서적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무왕이 어린 천자를 남겨놓고 사망하니 이미 망한 상의 핏줄 무경을 중심으로 난이 일어났고 주공 희단이 천자의 위엄을 빌려 이들을 토벌하니 나라가 바로 선 것입니다. 이 사례를 따라 이곳 역현을 도읍으로 하여 영공에 오르시고 주공의 위협을 달성하십시오. 이에 손찬이 형이 매우 흡족하여 하오하오를 외치며 좋소 그렇게 하겠소. 갑자기 관정의 낯빛이 바뀌더니 이런 건 3번 거절해야 되는 거요. 노식 선생 밑에서 대체 뭘 배운 게요? 호통을 치면서 주총문을 다시 들고 우르르 다 나가버렸다. 혼자 남겨진 손찬이 형은 이건 꿈인가 되뇌이며 다시 오침을 청하였다. 지금까지 송건의 친구 호종에 대해 탐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